다음으로 보실 3장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획득 수집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 개인정보 민감정보는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구축되는 영상이나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자동차 번호판과 사람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블러 처리 같은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배경에 존재하는 간판의 상호나 간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도 비식별 처리 대상이 되는 과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원작자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셋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본이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을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원작자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를 직접 제작해야 될 경우입니다. 데이터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현실에서 진짜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 떠 있는 배나 잠수함의 실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작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대신 겨울에 눈이 내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거나 여름에 비가 내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데이터 제작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민간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서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조치를 식별자 삭제 등 일련 조치를 통한 식별 방지라고 하며 말을 더해보자면 프라이버시 모델 기반 추론 방지라고 합니다.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집한 영수 중에 존재하는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은 정보들을 조합했을 때 특정한 개인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식별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학습용 데이터 가공 시 고려사항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한 그대로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셋의 정확한 라벨링이 필수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라벨링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도 저하시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데이터의 확실하고 정확한 어노테이션은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셋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품질의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은 성능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셋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시장가치, 기술, 정책 이 세 가지 항목을 정리했으며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항목으로 정리했고 다음과 같이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장가치 항목에는 시장의 수요가 있는데요. 시장가치 항목에는 시장의 수요,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획득하려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막상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했는데 시장성도 없고 상품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없다고 하면 좋은 데이터셋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술 항목에는 가장 많은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산업 파급 효과, 데이터 구축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구축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고, 구축하는데 원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셋을 가공하는 것이 용이한지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하고, 구축되는 데이터셋이 법 제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항목은 공공성이란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제들로 인해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셋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데이터 기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좋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임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어 있는지 사례를 들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시면 모델 알고리즘의 내용과 임무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모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농작지 이미지 입력을 받아서 농작물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임무로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2를 보시면 모델 알고리즘의 내용과 임무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맞는 임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술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이라이트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상적인 임무에 일부 기술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요구하는 임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무 변경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임무와 구현하는 기술자 간의 간극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및 산출 기준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성 요소 항목은 크게 직접 인건비, 재경비, 직접 경비 세 가지 예산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직접 인건비의 경우 데이터 구축 작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이나 정제 가공 검수에 사용되는 비용들의 경우 직접 인건비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재경비의 경우 직접 인건비나 직접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획이나 경영, 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비의 경우 데이터를 구축할 때 장비 사용료나 사무실 임차료와 같은 비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은 기본적으로 투입 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요. 투입 공수는 맨먼스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단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 산정 기준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 산정 절차는 데이터 구축 기획부터 수행할 작업 분석, 관련 비용 산정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 설계 절차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대상 및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고 정의한 데이터 유형의 작업 요소, 그룹별 작업 요소를 정의합니다. 투입 공수 산정 절차 단계에서는 작업 요소별 비용 산정 요소, 식별 및 투입 공수를 산정하고 직접 인건비 산정에서는 작업 요소별 투입 공수에 기초하여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경비 산정의 경우 작업 요소별 직접 인건비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직접 경비 산정의 경우 데이터 구축 시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용 산정 절차 단계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최종 비용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에 대해서 데이터 유형과 작업 요소의 특성에 따라 비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유형과
작업 요소를 고려해서 투입 공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작업 요소별 투입 공수 계산은 작업 요소별 비용 산정 요소 식별 및 투입 공수 산정으로 나뉩니다. 작업 요소별 투입 공수는 맨먼스로 산정하게 됩니다. 투입 공수를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물량 등의 비용 산정 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보이는 표는 작업 요소별 투입 공수 산정 양식이며 이미지 유형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제에 비용을 구성하는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컨텐츠 구매를 건별 비용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지 정제 가공의 경우 하루에 작업자 1명이 정제 또는 가공 등의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비용이 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구성 방법 중에서 직접 인건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인건비는 작업 요소별 투입 공수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아래와 같은 산식과 산정 양식을 참고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입 공수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는 양식이 있고 물량을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는 양식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경비입니다. 재경비는 작업 요소별 직접 인건비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아래 산식 및 산정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재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5에서 20% 수준의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본 가이드에서는 20%로 적용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는 아래 산정 양식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 제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할 계획인 경우 사용 목적과 비용 산정 근거, 장비의 스펙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안의 산식에는 각 작업 요소를 구성하는 비용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된 산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최종 비용을 도출해야 하고 아래 산식 및 산정 양식에 있는 항목에 정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용 데이터 유형별 구축 절차와 관련 작업 요소의 비용 산정을 위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유형별 비용 산정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상이하며 작업 요소 그룹과 같이 수집인지, 정제인지, 가공 검사인지에 따라서 작업 요소와 그에 맞는 비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비용 산정 예시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할 때 비용 산정을 하는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집에 컨텐츠 구매 비용을 산정하는 산식과 수집 장소 임차료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 산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량과 단가, 기간, 작업량 등이 고려되어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에 예산을 꼼꼼하게 기획하게 되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학습용 데이터 작업량에 대한 비용 산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미지 촬영에 대한 작업량에 하루 촬영자는 적절한지, 한 명의 촬영자가 하루 몇 장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가공의 경우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보정 개수를 두어 하루 작업량 산정에 따른 비용 산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 유형의 작업 요소 산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에 필요한 컨텐츠 구매나 영상 촬영, 장비 임차와 같은 비용의 경우 보시는 산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고 정제와 가공 검수의 경우 총 데이터 구축량과 작업량, 기간과 월 인건비를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유형의 작업량 전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량에 따른 비용 산정도 이미지 예시 때와 같이 각각의 작업 요소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가공의 경우 작업 난이도를 고려해서 비용을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유형의 작업 요소 산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도 수집에 필요한 컨텐츠 구매나 영상 촬영, 장비 임차와 같은 비용의 경우 보시는 산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고, 정제와 가공 검수의 경우 총 데이터 구축량과 작업량, 기간과 월 인건비를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유형의 작업량 전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작업량에 따른 비용 산정도 앞선 예시 때와 같이 각각의 작업 요소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가공의 경우 작업 난이도를 고려해서 비용을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요소의 작업 요소 산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데이터의 경우에도 수집에 필요한 컨텐츠 구매나 영상 촬영, 장비 임차와 같은 비용의 경우 보시는 산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고, 정제와 가공 검수의 경우 총 데이터 구축량과 작업량, 기간, 월 인건비를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음성 유형의 작업량 전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데이터의 경우에도 작업량에 따른 비용 산정도 이미지 예시 때와 같이 각각의 작업 요소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고려해야 하며, 가공의 경우 작업 난이도를 고려해서 비용을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하실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도메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메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구축해야 하는 학습용 데이터 셋들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축된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지도학습을 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라벨링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제작하게 되고, 훈련시켰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 학습했던 데이터 기획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각각의 공정 단계별로 품질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구축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도메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AI 허브에 나와 있는 도메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한국어, 영상 이미지, 헬스케어, 교통물류, 농축수산, 재난안전 환경으로 6개의 도메인으로 학습용 데이터셋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셋들은 활용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도메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도메인을 분류해 놓는 내용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본 교육에서는 현재 AI 허브의 도메인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AI 허브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6개의 도메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6개의 도메인 중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도메인 데이터는 한국어 음성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로 음성인식, 요약 합성, 번역, 챗봇과 같은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별 대화형 챗봇, 전문 영역 등의 회의록 영역과 화자 구분, 방언, 저음질 음성 등을 인식하는 AI 스피커, 주요 언어 한국어 간 통번역 서비스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학습용 데이터 셋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음성 데이터의 경우 소음이 심하거나 다수의 화자가 말을 하는 환경에서도 음성은 인식하는 성능이 높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고, 다양한 언어를 분석하거나 각 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도메인은 영상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영상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 데이터 셋으로 컴퓨터가 사물 상황 등의 의미와 정보를 감지, 인식,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 유형의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말합니다.
영상 이미지 데이터셋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CCTV 영상 인식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AI 허브를 확인해 보시면 한국인 안면인식 데이터셋부터 다양한 형태의 행동 관련 영상 데이터나 동작 인식 데이터, 실내외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등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이미지 데이터셋들을 활용하여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국내 객체 인식과 공간 인식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며 실생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도메인은 헬스케어 데이터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셋은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 판독, 진단과 일상 속의 건강관리, 소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건강유지 관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입니다. AI 허브에는 이러한 질병 데이터와 건강검진 정보나 수면 정보와 같은 건강관리 데이터, 기초 사회적 의료 데이터와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첨단 의료 데이터 등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들은 이후에 질병을 판독하고 의료 처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식습관이라든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으며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쉽고 편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도메인은 교통물류 데이터입니다. 교통물류 데이터로 분류되어 있는 도메인의 경우 고도의 자율주행 체계를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류체계 전 과정을 지능화해서 물류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레벨 4 자율주행차 구현에 필요한 각종 주행인지 제어, 지능형 신호체계 기반 데이터와 물류 스마트화에 필요한 분야 과정별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AI 허브를 확인해 보시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들이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상의 동적 객체와 정적 객체에 대한 데이터셋이나 도로상에 존재하는 장애물 데이터나 주차 공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교통신호체계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나 신호등, 신호표지판 등의 데이터셋도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로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차 외에도 물류 시스템을 스마트화해서 물품을 알아서 분류해주고 운송해주어 여러분이 댁에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도메인은 농축수산 데이터입니다. 농축수산 데이터의 경우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에 해당하는 데이터셋들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일은 상당히 힘도 들고 손도 많이 가게 됩니다. 축사의 소와 돼지들은 주기적으로 사료도 줘야 하고 양식장에서 키우는 광어나 장어 같은 물고기들은 수중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농축수산업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하여 스마트팜을 곳곳에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AI 허브의 이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식물들의 생육 데이터나 축사나 양식장의 모니터링 데이터셋 등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활용하여 좀 더 지능화된 스마트팜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축사 관리나 양식장 관리 시스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 도메인은 재난안전 환경 데이터입니다. 재난안전 환경 데이터는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 상황이나 유해물질이 유출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의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등과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예방 대응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재난 데이터셋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기상환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대응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데이터셋은 각종 생활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국내 피복 상태나 산림 수종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토와 자연 환경에 대한 지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재난 범죄 인식 등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개발, 시설물 균열 등 안전성 탐지, 산림 해양 오염과 확산 예측 인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메인은 초거대 AI 데이터입니다. 23년도에 선정된 신규 분야로 초거대 AI를 소개합니다. 초거대 AI 데이터는 일반적인 규모의 데이터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데이터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에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비지도 학습 영역까지 확대하여 초거대 AI 등 시장 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학습 데이터의 형태도 초거대 AI나 생성형 AI를 위한 형태로 변환되어 23년의 경우 초거대 AI 지원용 말뭉치 28종, 이미지 캡션 48종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거대 AI 데이터들은 대량의 문서 데이터와 이미지 캡션, 영상 요약, 이미지 요약 등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도메인별로 대량의 초거대 AI 데이터셋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메인 구축 사례를 가지고 RFP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제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RFP 작성 형식에 맞춰 구성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RFP는 데이터 개요, 규모, 구축 목적, 구축 방법,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 RFP를 가지고 작성된 제안서 사례를 들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문서가 요구사항이 작성되어 있는 RFP입니다. 해당 과제는 교량 3D 외관 점검 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개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교량 3D 데이터 과제는 교량의 박리, 백태 등과 같은 위험 등급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교량의 외관을 점검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D 외관 점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량 외관 데이터의 수집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링 데이터 40만 장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인공지능 임무와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축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순서대로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구축 계획부터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과 품질 자가 점검 계획, 데이터 활용 방안 순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RFP를 보시면 빨간 박스의 데이터 구축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의 형태를 설계하고 수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RFP 요구사항 내용이 작성된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축 계획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RFP 요구사항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 개요를 확인하여 작성된 구축 계획서의 구축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구축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셋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도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축 방법입니다. RFP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구축 방법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데이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수집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수집을 진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의 교량 외관 데이터 수집은 드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어떻게 수집 방법을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RFP에 기재되어 있는 교량 안전점검,
구조물 외관 조사, 영상 점검 기법 적용과 같은 예시를 참고해서 구축 계획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셋을 활용할 예정인 수요기관도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